성공하는 사람이 죽어도 지키는 대화 방법.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이 내뱉는 말이 곧 당신이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낸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말 습관만 바꿔도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이 주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사용하는 언어를 품격 있게 바꿔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그것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 마법 같은 힘은 우리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첫째, 뇌는 말하는 대로 믿는다. 우리 삶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면 활력을 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말을 잘못 선택하면 사람이 순식간에 황폐해진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사용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다. 자신이 가진 가능성의 미궁 속을 생각 없이 몽유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셈이다. 현명한 선택으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말로 뇌를 속일 수 있다. 희망차고 긍정적인 말을 꾸준히 되풀이하면 뇌는 점차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말의 변화가 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다. 생각은 자석이다.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말의 힘은 자신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외부의 힘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말의 힘은 자신과 현실을 변화시킨다. 둘째, 말하는 대로 행동이 바뀐다. 부정적인 단어 혹은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높아지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말의 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말이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게 성공 따윈 일어나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한다.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뿌린 그대로 수확할 뿐이다. 셋째, 무기가 되는 말과 흉기가 되는 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 언어폭력을 당한 성인의 뇌에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뇌를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뇌를 춤추게 하는 말투는 없을까? 사랑해,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내가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거 알지? 이처럼 사랑을 담은 말은 듣는 사람의 뇌를 춤추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분노와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은 대화 지능을 높인다고 한다. 긍정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 모두의 뇌를 춤추게 한다.
넷째,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든다.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혼잣말로 이를 계속 인지하는 것이 계획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신을 2인칭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공을 끌어당기는 10가지.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윤석금 옹진그룹 회장의 책 나를 돌파하는 힘에 실린 나의 신조 중 일부분이다. 그는 누구보다 긍정을 강조한다. 나의 신조의 다른 부분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긍정으로 꼽는다. 나폴레온 힐 또한 저서 끌어당김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라고 역설한다. 자신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끌어당김의 힘을 발현시켜 성공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곧 성공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된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강력한 말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말 10가지를 매일 실천해 봅시다. 말을 바꾸면 자존감이 자란다. 첫째,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처럼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따져 물으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든다. 누군가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의 작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의 존재를 깨닫고 개봉하는 순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그러니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자.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 있던 뇌가 행복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하는 말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튼튼해지고 정말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둘째,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자기 장점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객관적으로 참된 자기 초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초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테이프가 고집스럽게 돌아갈 때마다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테이프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지 못하고 결국 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장점이 없어서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신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못나고 무능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시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자신의 장점을 큰 소리로 외칠수록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 말은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이다. 실제로 그의 성장 환경은 유달리 불우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발전의 요인으로 여겼다. 때문에라는 부정적 말투 대신 덕분에라는 긍정적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렇듯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과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과 조건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이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넷째,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우울과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면 결국 그 화살은 나 혹은 상대방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물론 어느 쪽이나 결과는 파국이다.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면 관계가 깨지고 내 탓을 하면 자존감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요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스 면역 학자 변광호 박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며 마음을 조절하라고 조언한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상황에 적절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라. 카타요는 추측이나 예상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이다.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길 꺼리는 나머지 무심코 아무 말에나 카타요를 붙여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언어 습관은 특히 청년층 사이에 많이 퍼져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이 현재 청년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어쩐지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욱 말투 교정에 힘써야 한다. 카타요를 남용하면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기 힘들다. 이런 말투는 마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것과 같다. 자신 없는 말투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호응과 호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분명하고 명쾌한 말투로 고칠 필요가 있다. 자신감 없어 보이는 표현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표현을 쓰면 대화가 꽉 막혀 의미 없는 소리에 머물고 만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 단단한 확언을 입 밖으로 내게 되면 스스로도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생각에 확신이 서면 행동도 당당해진다. 자신 있는 태도와 말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이는 다시 자신감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말과 마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첫째, 설득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진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 공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방은 내 말재주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경청 리액션 공통의 관심사라는 공감의 세 요소를 활용한다면 당신의 대화는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둘째, 한 번의 미소가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갑니다. 그럼 웃는 게 낫다. 몇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 이 멋진 문장의 주인공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나는 과거 북 콘서트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100세가 넘을 정도로 연로한 학자임에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쾌활하고 건강한 미소로 만인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미소의 힘 덕분일까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즐겁고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미소는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다. 대화에서 웃음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말없이 미소 짓는 얼굴이 100마디 말보다 강한 친화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특히 웃음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매우 강해 빙산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조차도 여지없이 녹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웃는 낮에 침 뱉으랴라는 속담이 괜히 있을까?
그러니 당신도 웃는 얼굴을 연습해보라.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해질 것이다. 셋째, 호감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칭찬이 몸에 밴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만약 성공한 경영자나 사업가가 되기 위해 인맥을 많이 만들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보자. 진심 어린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당신을 좋은 기운을 가진 유쾌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품격을 완성하는 것은 말투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지 거듭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말투의 품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율곡 이 역시 신중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 배우는 사람이 선비 행실을 닦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사람의 잘못은 말에서 말미암은 것이 많으므로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때에 맞추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말을 바꾸면 일이 술술 풀린다. 우리 모두 말을 바꿔 자신의 일이 술술 풀리는 기적 같은 일을 함께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